지수는 일제히 다 하락을 했어요. 다우존스는 그래도 처음에는 하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좀 상승세로 돌아서더니 결국 결론적으로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은 0.6% 내렸고요. 나스닥 지수는 1% 하락을 했는데 간밤에 국제유가가 또다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도 이제 배럴당 90달러에 거의 이제 임박했어요. 그러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 또다시 부각이 됐고, 이제 하루 뒤 수요일 날 CPI가 발표가 되잖아요. 미국 현지 시간 중심으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하루 정도 다가오니까 약간 좀 시장에서는 긴장을 하고 몸을 좀 사리는 게 아닌가, 뭐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요할 때 CPI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JP모건은 늘 하던 것처럼 시나리오별로 증시 전망을 하고 있죠. 제가 이거 한 몇 달 전에 봤을 때는 정말 기가 막히게 적중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도 적중할지 기대가 됩니다. 근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 오늘 뭐 제목이기도 했는데요. JP모건에서는 지금 8월 CPI 예상치가, 시장의 예상치가 전월 대비 한 0.6% 상승했을 것이란 예상들이 지금 월가의 컨센서스거든요. 그러니까 헤드라인 근원 말고 헤드라인 기준으로. 그리고 이게 전월에는 0.2였으니까 아마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7월 때보다는 많이 올랐을 것이다 라는 게 시장 예상인데, 일단 JP모건은 요 예상만큼 0.6이 나오면 S&P 500 기준으로 해서 지수 약 1에서 1.5% 빠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상보다 더 낮게 나와야 증시가 산다라는 게 JP모건의 판단인데요. 지금부터 그 시나리오별로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JP모건은 지금 시장 예상치는 0.6이지만 본인들은 약 0.45에서 0.5%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나올 확률 약 45%다라고 보면서, 이렇게 되면 뭐 유가 상승 등 여파 등으로 일단 7월 CPI보다는 높게 나오겠지만 내년부터 이게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나오면 S&P 500은 약 0.25에서 0.75% 정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0.55에서 0.7 사이로 나온다면, 그러니까 예상치도 포함이 돼요. 이 확률을 한 27.5%로 JP모건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마 그 CPI의 구성 요소별로 시장에서는 따져보기 시작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물가는 잡히지 않고 경기는 침체되고, 이러한 우려들, 이러한 시나리오들이 시장에서 우려가 되면서 결국 S&P 500은 1에서 1.5% 하락할 수 있다. 시장 예상만큼 나왔다고 시장 안도하지 않는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확률 20%의 가능성으로 CPI가 0.3에서 0.45로 낮게 나온다면 이제는 11월에도 금리 인상 안 한다. 이 전망치로 많이들 시장의 분위기가 좀 기울면서 인플레 우려가 다만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9월에 이어서 11월에도 금리가 동결될 거야 라는 기대감들이 확산이 되면서 S&P 500은 1.25에서 1.75% 오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 CPI가 미쳤어, 0.7 이상으로 나와 라고 한다면, 다만 이거는 확률 5%로 가능성 매우 낮게는 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11월은 물론 9월에도 금리 인상론이 이제 제기될 수 있다. 이 경우에 S&P 500 2에서 2.5% 급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0.3 미만으로 나온다. 이럴 가능성 2.5%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은 없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제 긴축 사이클 완전 종료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때부터 그럼 우리 금리는 언제 되지? 이것으로 시장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S&P 500은 2에서 3%대의 급등세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시나리오가 약간 좀 주목되는 것은 평상시에는 높은 확률로 시장의 컨센서스에 그 비율이 들어갔었는데요. 이제는 그 컨센서스가 나오면 좋지 않다라고 봐요. JP모건은. 그래서 이보다 낮아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시나리오별 시황 전망이 맞는지, 뭐 JP모건도 아마 관련된 분석가들이 다양한 뭐 분석을 통해서 이런 전망치들을 내놨을 텐데 이게 어느 정도 맞을지 내일 저희가
따져보는 것도 하나의 또 중요한 뭐 재미 요인, 이게 재미라는 건 좀 그렇지만 중요한 또 저희가 비교 요인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요 화면 제가 그대로 들고 와서 JP 모건의 그 역량을 저희가 또 평가해 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서 뭐 CPI 발표 앞두고 국제유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 10월 인도분 가격입니다. 선물 가격인데 88.88달러. 전일 대비해서 한 1.8%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역시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 또 찍은 건데 이렇게 되면서 부담이 되죠. 오펙에서 뭐라고 했냐면 4분기에 원유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수요는 늘어날 것인데 지금 산유국들이 계속해서 뭐 감산하거나 수출 줄이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 수급 간 균형이 좀 엇갈릴 것이다라는 분석들을 내놓으면서 오늘 국제유가를 좀 자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모트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설립자인 마이클 크레이머는 미국 증시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삼중 위협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첫 번째는 국제 유가의 상승, 그리고 달러화의 강세, 여기에 국채 수익률의 상승. 이 부분이 증시에서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요인들이 아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증시가 뭐 요게 빨리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근데 빨리 해소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잖아요. 유가의 상승세가 이어지면 인플레를 계속해서 자극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래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뭐 올리지는 않겠지만 높은 금리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달러 강세와 국채금리의 높은 국채금리 수준은 또 유지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뭐 상승할 수는 없다. 더 내릴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완전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저희가 참고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ARM입니다. 지금 얘들이 그 기업 공개 목요일부터 이제 거래가 될 텐데 요거를 목요일 날 거래가 되는데 수요일까지도 그 수요 접수를 받아요. 아마 우리하고는 IPO 그 절차나 이런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접수받고 바로 목요일부터 거래가 되는 뭐 이게 그런 구조인데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서는 독립 리서치 뉴 컨스트럭처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다만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ARM IPO에 개인 투자자들은 얼씬도 하지 마라는 이야기들을 사실은 좀 많이 나와요. 얘들이 지금 공모주가의 그 밴드를 47달러에서 51달러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요는 엄청나다고 합니다. ARM이 공개적으로 이제 판매할 요 주식 대주주가 내놓는 그 주식이 뭐 10%에도 채 미치지 않는데 그 물량 대비 지금 초과 수요가 10배에 달한다고 해요. 근데 내일까지 이 접수를 하면 이게 아마 15배까지도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모주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아마 그래서 지금 47에서 51달러가 희망 공모가였지만 아마 51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의 가치 한 47달러, 8달러를 계산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한 490억 달러 정도의 가치로 얘들이 평가가 되는 건데 490억 달러의 평가를 받으려면 ARM이 약 10년 동안,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연평균 20%의 매출 성장을 거둬야지 나오는 적정 주가 수준이 그 정도래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의 가치가 이 매각하는 쪽, 최대주주 쪽에서 너무 높이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갔다가는 수익 내기 쉽지 않아. 그러면서 지금 ARM의 시장의 가치 평가와 실질적인 ARM의 펀더멘털은 너무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이 매력적인 가격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그럼에도 지금 수요가 10배, 뭐 15배가 몰린다는 건 글쎄 좀 그래요. 그죠? 하지만 확실히 가치 평가가 너무 좀 과대평가됐다라는 얘기들 있다라는 거 참고로 좀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뭐 시장에서도 ARM과 엔비디아를 약간 이게 비교를 하는 분위기들도 있는데 계속 월가에서도 걔네들 완전 차원이 다른 기업이야라고 좀 선을 긋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ARM 처음 상장했다고 해서 우리가 막 진짜 불나방들처럼 뛰어들거나 뭐 이러지 말고 좀 투자에 있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기업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